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참 스펙타클한 목요일입니다. 자, 오늘은 증시에 정말 많은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위메이드의 위믹스 코인이 드디어 상장 폐지가 되었고, 홍콩 증시는 오늘 3.38%나 급등한 반면에 한국 같은 경우에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이벤트로 인해서 이렇게 한국 증시는 5일 연속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박살이 났습니다. 거기다가 외국인 투자자는 최근에 코스피를 7조 5천억이나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주에는 이렇게 5일 연속 매도를 하면서 1조 원이 넘는 매도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끝났으니까 한국 증시는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면서 전문가들이 예상한 대로 코스피는 2800까지 달려가는 모습을 보여줄까요? 아니면은 지난번과 똑같이 코스피는 또 한번 저점이 깨지면서 오히려 1800을 가는 모습을 보여줄까요? 오늘 이 시간에 잠깐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다우와 나스닥은 정말 재밌었습니다. 장 초반에는 이렇게 상승으로 출발했지만 종가는 거의 보합 수준으로 내려왔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마이너스 0.51% 하락이 나오면서 지난번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 나온 다음에 상승했던 상승분을 모두 다 반납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나스닥 대장주 중 하나인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최근 3거래일 연속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어제도 3%대 하락이 나왔습니다. 자, 테슬라가 어제 3%대 하락이 나오면서 한국의 전기차 대장주 LG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렇게 마이너스 5.68% 급락이 나왔습니다. 정말 신기하죠, 여러분? 테슬라가 이렇게 이틀간 내릴 때는 LG에너지 솔루션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방 지지를 하면서 견고한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네,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바로 한국의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 내마녀의 날이었죠. 그래서 여러분 장 막판에 LG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마이너스 2%대에서 5%까지 갑자기 확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며 한국 코스피 지수의 하락을 견인했습니다. 보통은 여러분 미국의 반도체주라던가 혹은 전기차주 대장주가 내리면은 한국의 전기차라던가 혹은 반도체주는 따라 내리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옵션 만기일 기간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가랑 비슷하게 같이 내려가면서 자리를 잡아줬습니다. 근데 LG에너지 솔루션은 테슬라가 내리든 말든 내 갈 길을 간다 마이웨이의 모습을 최근에 많이 보여줬지만 원래 정석은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 기간에 내리지 않은 주식 같은 경우에는 옵션 만기가 끝나면 그 다음날부터서 하락을 하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 마지막 날에 크게 하락하는 경우도 아주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내 만여의 날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 기간에는 되도록 매매를 안 하는 게 좋고 반대로 LG에너지 솔루션과 다르게 이렇게 종가에 말아 올리는 종목도 있습니다.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동시효과에 이렇게 올리면서 장 초반에는 마이너스로 출발했던 카카오뱅크는 종가는 이렇게 플러스 2.43%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었죠. 자, 저는 여러분 지난주 이 영상과 이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렸지만 카카오뱅크라던가 카카오 시리즈는 정말 변태 같은 종목이다. 특히 아침에 호재 뉴스가 나올 경우에는 갭 상승으로 출발하고 패대기를 치고 반면에 악재 뉴스가 나오면은 반대로 상승하는 아주 청개구리 같은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3일 전에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는 무슨 이슈가 있어서 이렇게 16%나 상승이 나왔죠? 네, 바로 롯데카드의 로카 모빌리티를 카카오페이가 인수할 수 있다는 뉴스 때문에 상승이 나왔죠. 자, 그런데 어제 새로 나온 기사를 보셨나요? 당초에 카카오페이와 소카 그리고 맥쿼리 자산운용이 로카를 인수할 것으로 예상을 했으나 소카와 카카오페이는 인수전에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소카 같은 경우에는 현금 유동성 자산이 1,500억 원밖에 되질 않기 때문에 로카를 인수할 자금이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카카오페이가 로카를 인수한다라면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합병을 승인 안 해줄 수도 있기 때문에 인수가 사실상 힘든데 저런 악재 뉴스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장 초반에 0.65%밖에 빠지지 않고 카카오페이는 오늘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었어요. 카카오페이나 카카오뱅크 수급 주체를 보시면은 오늘 기관이 매수한 걸로 나왔지만 단타에 제한 금융투자가 매수를 해서 그렇게 썩 기대는 안 됩니다.
항상 페이라던가 뱅크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이 JP 모건 창구로 대량 매수가 들어오고 그 다음날 고스란히 매도하는 습성이 있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엔 JP 모건 창구로 외국인 투자자가 매수한 게 아니라 보시면 이렇게 금융 투자라던가 보험 그리고 기금 요런 애들이 요 창구를 통해서 매수를 한 겁니다.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수급 주체가 기간이 매수했으니까 내일 아침부터서 매수하려는 분도 있을 거고 이렇게 카카오뱅크 목표 주가를 상향한 증권사까지 나오니까 오늘 다우하고 나스닥이 상승으로 마무리된다. 그럼 내일 아침부터서 카카오뱅크가 갭이 쫙 뛰면서 지난번 고점인 28,000원 언저리에서 시작해봐봐. 그럼 개인 투자자분들 막 들어와서 지난번처럼 또 몰릴 수 있습니다. 28,000원 근처에서 개인 투자자분들 이제 간다 생각해서 들어왔다가 여기서 손절치고 나가신 분들도 상당히 많은데 선물 옵션 동시 만기 일주에 강했던 종목은 기본적으로 옵션 만기일이 끝나면 내리는 습성이 강하니까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내일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200 종목과 코스닥 150 종목의 정기 지수 변경일이라서 기관 투자자들이 오늘 매수했던 종목을 공매도 탁 쳐놓고 다 빼버린 현상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오늘만 이렇게 기관 투자자가 매수한 게 조금 꺼림직해요. 최근에 좀 꺼림직하고 좀 불길한 예감이 잘 맞아드는 게 뭐냐면은 이때 영상을 만들었었죠. 우리나라 코스피가 2,500을 탁 터치한 순간에 저는 코스피 하락장이 시작될까 2주 전에 여기서 이제 딱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지수가 밑으로 쫙 빠지더니 반등이 나왔어요. 그리고 반등 나온 다음에 코스피 지수 저러고 또 뺄 수 있다. 산타랠리는 없다. 아니 파월 연준 의장 인터뷰 나온 다음에 코스피 2500 탁 터치시키면서 안도랠리와 산타랠리가 온다. 이렇게 팍 언론에서 자극을 하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무슨 내년에 한국 증시 코스피 2800? 자 여러분들 여기 1800 여기가 빠를까요? 아니면 2800 이 위에가 올라가는 게 더 빠를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두 손 모아서 기다리는 시나리오는 이거밖에 없잖아요. 다음 주 FOMC 회의가 끝나고 파월 연준 의장의 좋은 이야기가 그리고 또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된 다음에 다음 주에 다우하고 나스닥 폭등 이 두 가지 시나리오만 가지고 지금 꿈을 꾸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나라 12월 말 같은 경우에는 대주주 양도 소득세 때문에 투심도 안 좋고 하락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지금은 뭐 금융투자 소득세 이 문제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가드를 내리고 지금이 사야 될 때다 하면서 시장에 뛰어들면 그대로 그냥 박살난다니까요. 아니 여러분 언론에서 자꾸 뭐 산타랠리 안도랠리 뭐 이런 바람을 잡아서 그런지 몰라도 이 아프리카 TV에서 예능으로 주식하는 분이 있잖아요. 이분이 방송을 복귀했대요. 그런데 이틀 전인가 3일 전에 예수금 1억 원으로 이번에 매매를 한다고 들었는데 아니 여러분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틀 만에 마이너스 5천이에요? 아니 여러분 3주 전에 막 이렇게 플러스 100만 원 찍은 거 막 이렇게 막 커뮤니티에 글 적어놓은 거 보고 이번에는 뭔가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면서 막 불꽃쇼하고 있을 줄 알았어요. 왜냐면 잡주들이 많이 가니까 거기서 막 엄청나게 돈도 좀 땡기고 미수 막 땡겨가지고 갑자기 또 폭발하는 모습을 보여주나 싶었는데 아니 어떻게 1억 원으로 이틀 만에 마이너스 5천을 찍죠? 그거는 위메이드에 몰빵하지 않은 이상은 그렇게 되기도 힘들거든요.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위믹스 코인이 상폐된다는 뉴스가 뜨면서 오늘 이렇게 마이너스 20%를 때려 맞았고 지난번에 이렇게 하한가 가고 난리가 났었죠. 위메이드에 대해서는 지난주 영상에서도 한번 정리를 했었지만 위메이드의 위믹스 코인 같은 경우에는 유통량을 속이고 허위 공시를 해서 빗썸과 그리고 3대 코인 거래소에서 퇴출이 됐습니다. 오늘부로 서비스가 종료되었는데 법원 판결문을 보시면은 주식과 달리 코인 같은 경우에는 유통량을 늘릴 경우에는 투자자들의 피해가 예상이 되고 또한 소명문에도 제대로 소명도 하지 않았고 본인들이 물량을 락업을 시켰다고 해도 유통 물량을 다시 조작해서 그 조작된 코인 개수로 다시 한번 또 수익을 챙겼고 소명 자료에서도 담보대출 물량을 일부러 누락시키는 모습까지 보여주면서 아주 악질적인 모습을 보여주었고 법원의 가처분 신청은 기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제까지만 해도 900원 근처까지 갔던 위믹스 코인은 아침부터서 이렇게 마이너스 50%를 찍으면서 200원대에 머물러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업비트에서 위믹스를 검색해 보시면은 나오질 않습니다. 업비트에서 완전히 퇴출되었죠. 아니 어제 같은 경우에는 위믹스 코인이
상장 폐지가 안 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인진 몰라도 위메이드 맥스가 이렇게 장중에 급락이 나왔다가 다시 상방 VI를 찍었거든요. 이럴 때 따라 들어가신 분들은 지금 어떻게 됐겠어요? 예, 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30% 이상 빠지면서 하한가를 그냥 몇 초 만에 두드러 맞고 그냥 끝났습니다. 위메이드 맥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마이너스 20.50%,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0.29% 급락이 나왔죠. 그래서 저는 HLB라던가 위메이드 찌라시는 절대로 믿지 않고, 그리고 요렇게 여러분 바닥 밑에 바닥이 더 있다라는 걸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요렇게 하한가 가고 그 다음날 하한가가 멈춘 다음에 잠깐 올려줬을 때 여기서 손실을 줄이고 나가야지, 여기서 괜히 또 법원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서 위로 올라갈 걸 생각하면은 주식 못합니다. 아무튼 이 종목을 제외하면은 이틀 만에 혹은 3일 만에 마이너스 50%를 찍기가 정말 힘들거든요. 아, 혹시 요런 주식을 사셨나? 자, 드래곤 플라이 같은 경우에는 아주 쓰레기 같은 종목인데, 어제 보시면 이렇게 막 장중에 상한가 근처까지 간 다음에 그 다음날 이렇게 막 10% 이상 급락이 나오면서 지옥으로 갔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드래곤 플레이가 상한가를 갔을 때 이 영상을 통해서 이 종목은 들어가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보시면 지난번에 상한가를 간 다음에 그 다음날 이렇게 급락이 나왔고 계속 빠지면서 다시 한번 상한가 자리를 깨고 내려와서 여기서 급등을 시키는 척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종가에 빼버리고 그 다음날 이렇게 또 빼버리고 아주 쓰레기 같은 패턴을 보여주면서 원래 가치인 동전주로 돌아왔습니다. 지금 증시는 여러분 저렇게 드래곤 플라이처럼 상한가를 가도 그 다음날 크게 반등이 나오지도 않고 그냥 쑥 빠져버리고, 혹은 18%, 19% 이렇게 급등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급등이 나온 만큼 그 다음날 급락이 나오면서 쭉 내려가고 쫄쫄이 빠지는 종목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굳이 계잡주가 아닌 경우에도 여러분들 지금 쌍바닥이 나왔다고 이거 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마세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갑자기 미국의 CPI 지수가 발표된 다음에 이렇게 일주일 연속 상승이 나왔고, 그리고 빼빼로데이를 기념하면서 10만원 근처까지 갔다가 다시 한번 쑥 내려가더니 악재 뉴스가 나오면서 하루 만에 마이너스 9%가 빠졌습니다. 그리고 종가는 마이너스 4%로 빠졌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다음날 어제 개미 털기였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아침에 갭 떴을 때 개인 투자자분들이 들어가니까 쑥 빼버리고 여기 8만 6천원을 지지해주면서 계속 횡보하다가 결국에는 저점을 깨고 8만원도 지탱 안 해주고 7만 800원, 코로나 이전 가격으로 지금 주가가 희귀했는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애증의 종목이죠. 저는 지난번 영상에서도 몇 번 말했지만 SK 하이닉스를 2011년도에 26,000원에 매수했는데 5년이 지나고 보니까 어떻게 됐다? 예, 똑같이 26,000원이었다. 5년 동안 상승률이 0%. 그래서 주식은 수익 줬을 때 팔아야 된다. 이거 한번 경험해 봐야 돼요. 여기서 지금 SK 하이닉스 잡으신 분들 6만원에서 잡았는데 3년 끌고 가니까 15만원까지 갔네. 목표 주가 20만원 가자 하고 다시 원위치 한번 돌아오면서 내가 받았던 그 쇼크웨이브를 한번 느껴보셔야 됩니다. 물론 이건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죠. 액면 분할 이후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국민 주식이 되었고, 코로나 시기에는 9만원까지 올랐지만 지금은 다시 액면 분할 전 가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지수도 보시면은 이렇게 고점을 찍고 2주 동안 횡보하다가 이틀 만에 어떻게 됐습니까? 지난번에 빠졌던 하락분을 복구시켜주면서 개인 투자자분들을 꼬시고 2,500을 찍자마자 그 위에서 외국인 투자자가 기다렸다는 듯이 패대기를 하면서 1조 원 이상 매도를 했습니다. 그럼 지난번에 샀던 게 7조 5천억이니까 앞으로 6조 3천억 정도를 더 던질 수 있죠. 여러분 지금 언론에서 하는 이야기들을 다 잊어버리세요. 지금 아직 쇼커버링이 오지 않았다. 곧 쇼커버링 장이 열린다. 다 나왔다니까 지금 무슨 소리라는 거야. 최근에 여러분 거의 2달 가까이 이렇게 쇼커버링이 나왔던 현대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쇼커버링이 거의 다 나오면서 횡보하면서 지금 지루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보시면 이전에 이렇게 폭발적인 매수세를 보였던 현대두산 인프라코어, 외국인 투자자라던가 기관 투자자가 지난번에 비해서는 매수세가 적습니다. 하지만 매수가 거의 매일 들어오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이렇게 횡보하다가 지난번처럼 뭐 9,340원이라던가 혹은 만원대를 가기보다는 지금 옵션 만기일 기간 중에 4일 중에 하루밖에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좋은 모습을 보이며 마무리가 되었으니까 4일 동안 올랐던 상승분을 내일 반납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좋고,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사우디 원전 수주 뉴스 나오면서 이렇게 거래량을 폭발시키면서 위로 쭉 올랐지만, 이제는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이 종목도 카카오처럼 악재 뉴스가 나오면 어느 정도 빼다가 종가는 끌어올리고, 그리고 점점 계단식으로 이렇게 쫄쫄이를 빼버리고 있는데, 공매도가 너무 많고 아주 지루하고 움직임이 너무 적어서 이거는 매수해봤자 큰 수익이 나기 힘든 종목이죠. 자, 그리고 SK 하이닉스와 비슷한 행보를 보였던 LG전자 같은 경우에도 정말 대단해요. 이렇게 10만원 근처까지 꼬신 다음에 일주일 넘게 빠지게 하면서 개인 투자자분들을 질리게 만들고,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 나오자 갑자기 하락했던 하락분을 모두 다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다시 10만원 돌파. 그리고 이제 다시 애플카 뉴스 나오면서 위로 갈 줄 알았지만 애플카 뉴스가 오히려 악재가 되면서 나왔습니다. 애플의 신작 출시 발표회에서 지난번에는 헤드셋이 출시 연기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번에는 애플카가 출시 연기되었다라는 소식이 나왔어요. 하지만 여러분, 애플카에 대해서는 1년 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애플은 애플카를 만든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보시면은 12년 전에도 애플카를 만들 것이다 뭐 요런 뉴스가 있었지만 실제로는 출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런 찌라시를 보고 15만원대 매수하신 분들은 거의 지금 반토막인데, 여러분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직전에 가격이 얼마였습니까? 4만에서 6만 전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89,800원도 비싼 가격이에요. 그리고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배당도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런 녀석을 장기 투자하다가는 정말로 남는 게 없는 장사죠. 참고로 여러분, 배당을 받으시려면은 이번 연도 12월 27일까지 주식을 매수하셔야지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27일 다음 날은 배당락이 생기기 때문에 코스피 지수와 코스닥 지수는 떨어질 수밖에 없죠. 지금 여러분 차트가 지난번과 똑같습니다. 코스피 2600 근처까지 꼬시고 지난번에 뺐다가 다시 이번에도 코스피 2500까지 올렸다가 다시 이렇게 빠지는 모습을 보이는데, 빠질 때 보시면 이렇게 고점을 형성하고 일주일 정도 정말 짜증나게 빼버리고 갑자기 지수를 이틀 동안 2% 정도 올리고 이 꼭대기에서 다시 뺐다가 다시 또 이틀 정도 올랐는데, 이번에도 일주일 정도 지수 고점에서 조정을 주고 이틀 정도 올리고 위에서 개인 투자자 들어오니까 뺐다가 내일쯤 한번 옵션 만기를 끝났다고 2400 근처에서 와리가리 치면서 여기서 양봉 하나 나오고 월요일날 잠깐 갭 띄우고 요런 데서 또 빠질 수도 있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푸틴이 핵을 발사할 수 있다라는 이런 뉴스 덕분에 1200원대였던 환율이 다시 한번 1300원으로 올라가고, KM이라는 주식이 푸틴 핵 관련주로 아침에 크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정말 무섭죠. 아침에 27.38%까지 상승을 시켜놓고 종가는 플러스 10%. 그 뜻은 오늘 아침에 잘못 매수했다가는 마이너스 17%의 손실을 봤는데, 시간에도 보시면 이렇게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보통 전쟁 관련 뉴스가 나오면은 국제유가라던가 천연가스가 급등이 나와야 되는데, 보시면은 지금 국제유가 같은 경우에는 4일 연속 하락 중입니다. 그리고 천연가스 관련주 같은 경우에도 저런 뉴스가 나왔는데 오늘 상승하긴커녕 이렇게 마이너스 0.85%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죠. 과거에 천연가스 대장주 GSE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최근에 이렇게 10% 이상 급등이 나오고 그 다음 날에도 급등 나오는 척 해놓고 위에서 다 빼버리면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처음 발병했을 때와 다르게 지금은 빌빌대면서 횡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공구음원 같은 종목이 오늘 또 급등이 나오면서 이렇게 플러스 12.14%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었어요. 물론 공구음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아침에 23%까지 올랐다가 고점에서 11%가 빠졌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추격 매수를 하신 분들은 손실을 보신 분도 있겠지만, 저는 공구음원이 왜 이렇게 오른지를 모르겠어요. 저는 처음에 이 뉴스 때문에 움직이는 줄 알았어요. 의류와 신발, 물가가 10년 5개월 만에 최대폭 상승이 나왔다.
자, 공구 음원을 보시면은 이 회사는 섬유 의복 관련주기 때문에 신발 가격과 의류 가격이 급등하면서 오르는 건가 이 생각을 했는데, 그렇다면은 신발 관련주 화승인더라던가 화승 계열사 주식이 올랐나? 그건 아니더군요. 화승인더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섬유 의복에다가 신발 관련주인데, 보시면 주가가 이렇게 오늘 하락으로 마무리가 되었고, 화승 엔터프라이스 역시 오늘 하락, 화승 RNA 역시 하락하면서 화승 계열사 주식들은 모두 다 하락을 했어요. 신발 유통업체 윙스풋 같은 경우에는 오늘 마이너스 4.64%나 크게 하락이 나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윙스풋 차트를 보면 정말 무섭죠. 여기 보시면은 11월 30일 날 이렇게 플러스 18%까지 올려놓고 그 뒤로 단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 빠졌어. 그러면서 지난번 저점을 갱신하면서 오늘 최저점까지 내려갔거든요. 윙스풋 9 IBK CPU 스펙에 대해서는 이 영상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불과 3개월 전에 21,450원이었던 주식이 지금 거의 10분의 1 토막이 나가지고 여기까지 왔거든요. 근데 여러분, 더 무서운 게 뭐냐면은 요런 날 이렇게 급등했을 때 나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어서 이렇게 갑자기 급등이 나온지 몰랐거든. 야, 보니까 그때 리딩방에서 이거 리딩해가지고 사라고 해가지고 여기 물린 사람들이 지금 동창회 하고 있어요. 와, 어떻게 이딴 주식을 추천을 했지? 여기 지금 리딩방에 물린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 리딩방에서 혹시 환불 받으신 분이 있냐고 막 이렇게 동창회 하는 것처럼 막 글 써놓고 찾고 있어요. 아니, 지난번에는 공구음원이랑 같이 움직여가지고 저는 당연히 신발과 의류가 같이 움직이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그런데 공구음원 같은 경우에는 과거 무상증자 테마주였죠. 무상증자 테마주가 하나 더 있는데, 노터스 같은 경우에도 지난번 무상증자 테마주로 각광을 받아가지고 공구음원이 상한가를 가고 급등이 나오니까 이렇게 노터스도 오늘 급등이 났었어요. 물론 장중에만 급등이 나왔었습니다. 오늘 플러스 20%까지 올랐다가 종가는 플러스 6.86%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어요. 아침에 이렇게 10시 20분에 매수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마이너스 16% 이상의 손실을 봤는데, 아니, 노터스가 움직이니까 품절주인 양지사도 갑자기 이렇게 급등이 나왔어요. 막 18%, 20%막 이렇게 급등이 나와서, 야, 공구머니 가니까 양지사도 가나 싶었더니 가나 초콜릿처럼 가기는커녕 이렇게 장 초반에만 플러스 18%가 상승이 나왔고, 종가는 결국 마이너스 2.68%, 오늘 고점에서 추격 매수했으면 마이너스 20%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장은 어떻다? 그 섹터의 대장주가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면은 2등주, 3등주가 움직이는 척 해놓고 그냥 고점에서 패대기 치고 빼버립니다. 그리고 지금 장은 여러분, 테마의 지속적인 수급이 들어오거나 혹은 상승이 나오긴커녕 그냥 상승을 하루 만에 다 올려놓고 빼버립니다. 대성화인텍 같은 경우에도 3일 전에 플러스 13%까지 올려놨다가 오늘 보시면 어떻게 됐습니까? 저점 깨고 내려왔죠. 이게 정말 무서운 거야. 아침에 뉴스 보고 위에서 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30%를 이틀 만에 혹은 3일 만에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테마의 중심이 되는 주식이 별로 없고 그냥 하루 올려놓고 이틀 올려놓고 이렇게 하루 만에 쑥 빼버립니다. 손오공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오늘 마이너스 13% 이상 하락이 나왔고, 이틀 동안 힘들게 올라온 상승분을 하루 만에 다 반납하고 말았죠. 그리고 여러분, 악재가 나온 주식 같은 경우에는 악재가 나온 다음에 이제 악재가 해소되었다, 오르비텍처럼 오르겠지, 요딴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 웰크론 한텍 같은 경우에는 네옴시티 빈살만 사우디 뉴스 띄워놓고 상한가 가고 최근에 이렇게 급등시켜놓고 요 지점에서 보시면은 추가 상장을 했죠. 자, 전환사채 발행을 언제 했습니까? 12월 8일 바로 오늘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환사채가 나와서 당연히 주가가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는데, 오늘 장 끝난 다음에 웰크론 한텍 또 공시 났어요. 자, 여러분 보시면은 어떤 공시입니까? 전환사채 발행 공시가 또 나왔어. 이번에는 12월 13일이야. 뭐야? 야, 12월 8일 날 방금 전환사채 발행해가지고 오늘 물량이 나왔는데 12월 13일 날 또 나오네? 이 새끼들 이거 진짜 나쁜 놈들이네. 공구먼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오늘 종가에 요렇게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지만 시간의 단일가를 보면 이렇게 1% 정도 하락이 나왔습니다. 공구먼 스팸 과다 종목으로 투자주의 종목 지정.
그리고 여러분 어제 공구먼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를 못 말았거든요. 이건 상한가를 찍은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의 단일가에서 상한가를 말지 못해가지고 시간에서는 상한가를 못 갔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막 한 호가 두 호가 차이로 시간의 상한가를 못 마른 종목은 오히려 그 다음날 상한가를 간 종목보다 갭이 확 뜨거나 아침부터서 확 올라가는 경향이 많아요. 자, 공구먼 같은 경우에는 오늘 아침부터서 이렇게 1시간 동안 미친 듯이 올랐거든요. 옛날 영상을 보시면은 유니온이라는 종목이 있었는데 그 종목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이렇게 시간의 단일가에서 상한가를 못 말고 요렇게 마무리가 되고 그 다음날 갭 확 뛰면서 또 상한가 말고 그 다음날에도 이렇게 급등해가지고 정말로 공구먼처럼 크게 상승이 나왔던 전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시간의 단일가에서 공구먼이 연병을 떨고 있길래 살까 말까 살까 말까 정말 고민을 했는데 저는 공구먼을 이틀 전에 시간에서 매수를 했을까요? 자, 이틀 전이죠. 공구먼을 제가 매수했냐? 네, 안 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또 아침에 잠깐 시간 있을 때 공구먼을 매수했나? 네, 안 했습니다. 이틀 동안 아예 주식은 건드리지도 않았습니다. 자, 저 같은 경우에는 2주 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8월 달부터서 거의 12월 직전까지 깨져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가지고 여기서 영상 올렸을 때 말했잖아요. 저는 여기가 고점 같아서 안 싸울 거라고. 그리고 귀신같이 지수가 그냥 개떡 나가면서 횡보를 하다가 이렇게 이틀 올랐을 때 여기서 잠깐 웰크론 한택이라던가 카카오뱅크라던가 카카오 시리즈 잠깐 공매도 치면서 재미를 봤는데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보이는 종목이 있어도 손가락 하나도 까딱 안 하고 주식을 아예 손을 안 댔어요. 그리고 손가락을 까딱거리고 싶어도 제가 지금 손가락이라던가 혹은 손목이 부상을 입어서 거의 일주일에 3일씩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가락을 까딱거리지 못했어요. 공구먼 같은 경우는 이렇게 크게 상승이 나와서 약간 배가 아프긴 하지만 다 결과론적인 생각이죠. 바로 전날에 제주은행 같은 거 샀어봐요. 시작하자마자 제주은행 하방부에 찍고 이렇게 떡 나가는데 어제 종가 베팅 이런 거 한번 잘못했어 봐봐. 그냥 마이너스 14% 맞아가지고 100만원 넣었으면 마이너스 14만원 손실, 1000만원 넣었으면 하루 만에 마이너스 140만원 날렸어.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12월 말부터서 수익금 같은 경우에 이렇게 인출해놓고 방향성이 보일 때까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개떡락 나오면서 지수가 하방으로 내리 찍을 때 어떻게 했다? 아무것도 안 했다. 기회를 보고 있는 거죠. 물론 저 때는 주식을 하기보다는 부업을 열심히 했습니다. 여러분, 주식도 그렇지만 여러분 좋은 정보는 혼자만 알고 있어야 돼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화물연대가 지금 파업 중이잖아요. 현대차하고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화물연대가 파업을 해버리면서 자동차 탁송을 해야 되는데 탁송을 할 수가 없게 되었죠. 그래서 로드 탁송이라고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탁송할 사람을 모집해서 자동차를 배달하는 알바를 모집했어요. 이 알바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뉴스에 나온 다음에 전국 각지에서 모든 아줌마 아저씨들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들까지 와가지고 아침에 로드 탁송을 하려고 이렇게 모였거든요. 근데 저거 여러분 뉴스에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사람이 별로 없었어. 그래서 결혼자도 있고 그래가지고 하루에 한 건이 아니라 두 건도 뛸 수가 있었어. 저거 한 건에 여러분 16만원 주거든요. 16만원이 차비하고 교통비하고 보험료 다 떼고 16만원이야. 원래 내역서에 나오는 거 한 20만원 넘게 나와 있는데 자기가 순수익이 16만원을 받고 이게 하루에 한 건이 아니라 두 건도 뛸 수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은 어떻게 됐다? 뭐 대학생부터 시작해가지고 노인 아줌마 거기다가 뭐 무면허 운전 뭐 이런 사람들까지 다 와가지고 차 사고도 났어. 근데 차 사고 난 것뿐만이 아니라 야 남의 차 그것도 새 차에서 이렇게 담배를 피고 있어. 이거 출발할 때 분명히 차 안에서 음식물 취식과 담배 요런 거 흡연 절대 안 된다고 했는데 이 할아버지 이거 미쳤어 이거. 주식도 갑자기 막 급등하니까 동네 아줌마 아저씨들 거기다가 무슨 초등학생까지 막 주식 유튜브 만들어가지고 뭐 요런 거 주식하고 있고 그리고 주식이 폭락하는 것처럼 좋은 정보가 여러분 있으면 혼자만 알고 있어야 돼. 저거 뉴스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하루에 두 건도 뛸 수 있고 널널하고 정말 좋은 알바였지만 지금은 너무너무나 많은 사람이 지원해서 신청해도 접수가 마감이 되었고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여러 가지 부업을 제가 경험을 해봤는데 요 대리라던가 요 자동차 탁송이라던가 이쪽은
진짜 이렇게 좀 못 배우고 상식에서 어긋나고 상식이 너무 없는 사람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한 예로 아까 차 안에서 담배 피는 할아버지보다 더한 사람들을 요 탁송 혹은 대리 게시판 같은 데서 너무나 많이 봤어요. 거기는 여러분 항상 싸우고 있어요. 24시간 전쟁터고 항상 서로 헐뜯고 욕하고 미친 사람들이 너무 많아. 여러분 이게 지금 뭔 줄 알아요? 아까 로드 탁송처럼 대학생 취준생이 자기 차도 아니라 렌트카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어요. 그것도 탁송하다가. 근데 게시판에 너무너무나 당당하게 팀의 운전 점수를 올리면서 다들 자기처럼 과속하고 운전을 이렇게 하지 않니? 아니 자기 운전 개판으로 하는 걸 자랑하는 미친놈이 어딨냐고요. 대학생이라서 그런가 아직 좀 사회생활을 안 해봐서 그런가 저런 미친 새끼가 다 있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더 놀랍게도 댓글을 보고 더 놀랐어. 뭐냐면은 허허 운전 점수가 50점이나 되시네요. 나는 운전 점수가 30점인데 내가 이겼네? 하면서 자랑스럽게 자기 운전 점수를 캡처해서 올리는 미친놈이 또 있더라고. 아니 여러분 이건 내가 개인적으로 느낀 건데 우리가 좋아하는 쿠팡 요런 쿠팡 같은 회사 같은 경우에는 자기 차가 있으면은 쿠팡 플렉스라던가 혹은 쿠팡 이츠 같이 요런 배달 부업도 할 수 있단 말이야. 저런 부업 같은 경우에는 가보면 되게 정상적인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은 애기 분유값이라던가 기저귀값 벌려고 잠깐 나오신 집안의 가장들이 많고 혹은 가족 단위로 와가지고 자기 딸내미하고 자기 아들이랑 같이 부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자기 와이프하고 같이 부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뭔가 가정이 있고 가장분들이 와가지고 정말 정상적인 알바를 하거든. 근데 이 탁송이나 대리 쪽은 뭐 주식을 하든 코인을 하든 이쪽에서 망해가지고 오신 분들도 많고 그리고 대학생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운전 경험도 미숙한데 차 운전 공짜로 해보려고 이런 걸 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쪽은 뭔가 사고방식도 이상하고 자기주의가 강하고 베베 꼬이신 분들이 많아요. 자, 오늘 올랐던 주식 중에서 소카 있잖아요. 소카 같은 경우에도 핸들러라던가 이런 알바가 있단 말이야. 근데 이 소카 알바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부름 서비스라고 해가지고 고객이 우리 집 앞으로 차를 가져다 주세요 하면은 그걸 가져다 주는 아르바이트가 있거든요. 쉽게 말하면 로드 탁송이랑 똑같은데 여러분 소카의 재무제표를 보시면은 이렇게 영업이익이라던가 당기순이익이 대부분 마이너스고 적자 지속인 회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 부업 중인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들을 이번에 싸그리 규제를 하기 시작했다. 근데 여러분 어떤 규제를 한 줄 알아요? 소카에서 대학생이라던가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자차가 없잖아. 그래서 어린 나이에 운전도 해보고 싶으니까 소카 알바에 지원을 하는 거야. 일단은 저 아르바이트에 지원을 해. 그래서 여자친구라던가 주변 친구를 태우고 이곳저곳 동네방네 드라이브를 타는 거야 자기 차처럼. 야, 그러면은 소카 회사 입장에서는 하이패스비라던가 톨비도 나가지, 거기다 기름값도 나가지, 자기 차도 아닌데 저렇게 막 쓰면은 돈이 막 줄줄줄줄 새는데, 이 새끼들은 제정신인가? 막 이런 생각도 들고, 나 같은 경우엔 당연히 자차가 있으니까 드라이브는 내 차로 하면 되고, 또 왜 렌트카에다가 친구를 태우고 그쪽에다가 왔다 갔다 막 동네방네를 돌아다니냐고.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저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의 10분의 1이 졌다고 짓을 하고 다니고 있었더라고요. 수천 명이. 아니 저런데 게시판을 보면 진짜 막 사람이 돌아버릴 것 같아. 취업을 못한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왜 내가 취업을 못했는데 국가에서는 취업 보조금을 주지 않느냐. 그리고 뭐 특고 요런 거를 신청하는 애가 있는데 신청하는 애가 진짜 웃긴 게 뭐냐면은 자기는 일을 하나도 안 했는데 특고를 신청해. 그리고 왜 특고를 안 주냐. 이렇게 막 따지는데 일을 안 했으니까 특고를 안 주는 거 아니야. 뭔가 사고방식이 이상하고 베베 꼬인 애들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이런 할아버지 같은 사람이 있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 같기도 해. 저런 할아버지라던가 혹은 로드 탁송 알바다 사고 난 거는 KBS 뉴스에도 나왔어요, 여러분. 근데 저 뉴스를 보자마자 생각난 게 현대차,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로드 탁송 때문에 혹시 주가가 내리지 않을까? 예, 내리더군요. 진짜 거짓말처럼 저런 뉴스가 나와서인지 혹은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때문인지 몰라도 이번 주에 하루도 빠짐없이 다 내렸습니다. 기아차도 보시다시피 이렇게 5운봉 나오고 6운봉 나오고 정말 여러분들이 좌절을 느끼는 게 뭐다? 요렇게 주가가 빠졌다가 잠깐 올라서 희망을 얻었어. 근데 다시 또 내려. 그러다가 이제 한 번 더 올라가면은 개미 털기는 끝났다. 이제 바닥을 찍고 올라가겠지. 하지만
현실은 다시 시궁창으로 내려가는 거. 자, 영상을 만들다 보니까 여러분 어느덧 새벽 4시가 됐는데, 자, 지금 미국장이 곧 있으면 마감이 되는데 이대로만 마감이 된다라면은 내일 아침에 코스피와 코스닥 같은 경우에 상승으로 출발하겠고, 옵션 만기일 이후에 금요일에는 잠깐 상승이 나올 수 있겠죠. 그렇다면 내일이라던가 혹은 내일 모레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난번처럼 요렇게 또 잠깐 이틀 정도 올려준 다음에 뺄 수 있으니까 주식이 요렇게 상승이 나오는 구간마다 주식을 조금씩이라도 손절을 쳐서 현금을 확보하고, 또 다시 이렇게 빠질 때 이런 데서 물타기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정한 저점이 있으면 그게 깨지면은 뭐 전량 손절을 하거나 혹은 뭐 원칙 손절을 하면서 다음 주 FOMC 회의하고 그 다음에 미국의 CPI 지수가 나오는 거를 잘 지켜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은 여러분들은 긍정적인 시나리오밖에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CPI 지수가 발표되고 지난번처럼 이렇게 반등, 이번에 안 나오면 여러분들은 진짜 끝장이고, 다음 주 12월 16일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옵션 만기입니다. 미국의 CPI 지수라던가 FOMC 회의가 발표된 다음에 갑자기 상승이 나와도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이벤트 때문에 상승분을 다시 다 빼줄 수 있는 아주 위험한 구간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어떤 결과가 나오든 주식 비중을 좀 줄여놓고 관망하는 자세로 시장에 임했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시장이 빠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공매도도 너무 함부로 치지 말고요. 이렇게 CPI 지수 발표된 다음에 저점에서 60% 이상 나온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 쳤으면 중간에 쇼커버링 나와가지고 여러분들 계좌 다 반대 매매 나가고 끝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뭐 상방 베팅을 하방 베팅을 할까 요런 거 고민하기보다는 그냥 이벤트가 끝나기를 조용히 기다리는 걸 정말 정말 추천해 드립니다. 자, 그리고 또 이틀 전에 이렇게 후원해 주신 분들이 있었네요. 이게 다 합치면 17,000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후원해 주신 분들 고맙습니다.